안녕하세요. 마음지킴이 마지렉 김은영입니다. 마음 발달 단계에서 열등감과 근면성 얘기할 때 이제 열등감과 우월감이라는 게 비교라는 현상으로 일어나는 두 측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교의식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비교의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강한 우월감, 난 쟤보다 나아. 뭐 이런 강한 우월감을 갖고 살거나 아니면 굉장히 괴로워하는 열등감을 가지고 살거나. 근데 이거 둘 다 우리가 건강한 마음 상태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. 학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성취에 대해서 비교가 시작되죠. 받아쓰기 몇 점 맞았어? 저 2개 틀렸어요. 3개 틀렸어요. 네 친구는 몇 개 틀렸는데 반평균은 몇 점이야? 이런다든지. 저희 100점 맞았는데요. 그래? 근데 100점이 몇 명인데? 이런다든지 아주 자연스럽게 비교를 받게 되죠. 특히 이제 집에서 형제자매가 많아서 비교되면서 좀 자라신 분 또는 외동으로 자랐을지라도 부모님이 이 비교하는 언사가 워낙 많으셨던 분들은 비교라는 안경이 삶에 강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. 근데 비교를 많이 하다 보면 굉장히 경쟁 구도로 스스로를 몰아넣기도 하고 또 이런 분들은 이상하게 학교나 조직이나 공동체에 들어갈 때 라이벌이 꼭 한 명씩 있죠. 이건 제 실제 경험인데요. 아이 이렇게 초등학교 때 왜 운동회 준비할 때요.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터트릴 박을 이렇게 포장하는 자리가 있었어요. 근데 한 부모님이 내 아이가 터트릴 박은 좀 가볍게 얇게 붙여갖고 쉽게 터트리게 하고 상대방이 터트려야 되는 박은 좀 두껍게 붙여보자 이러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. 저분이 이렇게 경쟁 구도로 이겨야만 되려고 한다면 참 그 부모님의 아이는 좀 그렇지 않은 부모님보다 조금 더 경쟁 구조적인 심리 구조를 갖고 살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러면서 제가 좀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이 계시면 여러분 어차피 세상은 경쟁적이잖아요. 그래서 아이 스스로가 좀 스스로 경쟁 구도라는 심리 구조를 만들지 않게는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비교하는 표현을 조금만 줄이셔도 아이들이 훨씬 좀 자유롭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많은 연구들에서는요, 열등감이 많을수록 스마트폰 중독, 인스타그램 중독, 성형 중독, 쇼핑 중독과 같은 중독과 상당히 관련이 높다라고 나옵니다. 열등감이 많다 그러는 거는 비교를 좀 많이 한다. 그럴수록 이제 타인의 시선을 좀 많이 의식하게 되고 남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여기저기 들여다보고 또 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나를 좀 신경 쓰느라고 성형 중독이나 쇼핑 중독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. 또 열등감을 가진 사람일수록요. 관계에서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여러분 주변에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얘기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하거나 표현을 한다면 혹시 좀 열등감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왜 우리도 나를 무시할 것 같으면 내가 좀 더 세 보이고 센 척하고 말도 크게 하고 좀 똑똑하고 야무지고 이런 척 할 때가 있잖아요. 근데 만약에 그런 공격성을 드러내는 분하고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잘 지내고 싶다면 그분한테 난 당신을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메시지를 다양하게 주신다면 그분의 공격성은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. 잠언 14장 30절에 질투하면 뼈까지 썩는다고 할 정도로 비교로 인한 시기나 질투심 등으로 결국 몸도 상하고 마음도 불행하고 또 여러분 비교 자꾸 하시는 분들은 인상도 굉장히 안 좋게 이렇게 점점 생겨지잖아요. 그리고 나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일 텐데 제가 정말 생뚱맞은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.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이 안경, 이걸 바꾸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. 비교라는 안경이 이미 내 안에 강하게 들어와 있는 경우 어차피 비교를 계속 할 바에는 차라리 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. 우선 내가 비교의식으로 아주 힘들어하는 경우 이때는 어차피 비교를 계속 하게 될 텐데 이때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좀 비교해보자. 과거에 이맘때쯤 내가 이런 생각, 이런 태도, 이런 행동들을 했었는데 지금의 나는 어떻지? 이러고 있네. 또 과거의 어떤 관계, 개똥이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러이러하고 하고 있네. 이렇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양하게 비교를 해보는데 그거에 에너지를 쓰면요. 남들과의 비교의 에너지를 조금 덜 쓸 수 있습니다.
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무 비교식으로 힘들어해. 그래서 그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어.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비교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좀 채워드리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당신은 누구보다 개똥이보다 맥락에 맞는 말을 하시는 것 같고 경청하는 태도가 누구보다 좋으신 것 같아요. 또 당신은 누구보다 초록색 옷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. 당신은 그 상황에서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행동하셨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비교라는 그분에게 익숙한 언어, 익숙한 패턴, 그분이 사용하는 안경을 이용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해드리는 거죠. 이런 솔루션이 좀 이상하게 뭐지 이거 기독교적인가 뭐 이렇게 생각되실 텐데 마중물을 넣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메말라 있는 사람한테 비교하지 마. 비교하면 너만 괴롭잖아. 이렇게 말한다 한들 그분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아예 없잖아요. 그래서 그분한테 좀 쉽게 채워줄 수 있는 마중물을 좀 우리가 그분의 안경으로 비교해 가면서 채워드리면 어느 순간 좀 차면 스스로 비교를 덜 할 수 있는 힘을 갖지 않을까? 이렇게 마음의 힘을 기르는 걸 좀 도와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